영축 총림 통도사가 조계종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1억 원을 전달하고 통도사 청하문도회는 30억 원 상당의 사찰 건립 부지를 기증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는 노숙정진의 현장 상월선언에서 출제가자들의 무문관 단기 수행 동참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는 불교지만 10명 중 4명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7,000포기 김장을 담그는 대규모 나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홍경희 신임 회장을 선출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청년 포교 활성화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을 통해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단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15교구 본사 영축 총림 통도사가 적극적인 동참에 나섰습니다. 통도사는 한국불교의 희망을 설계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1억 원을 전달했고 특히 통도사 청하문도회는 30억 원 상당의 사찰 건립 부지를 기증했습니다. 보도에 울산 BBS 김형렬 기자입니다. 제49회 화엄살림 대법회가 열리고 있는 영축 총림 통도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등 많은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위한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통도사는 한국 불교의 희망을 설계하는 이번 불사에 사부 대중의 정성을 모아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현장에서 ARS 참여뿐 아니라 21명의 교구 추진위원 위촉식도 가졌습니다. 특히 통도사 청하 문도회는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을 위해 30억 원 상당의 부지를 기증했습니다. 청하 문도회는 인도 사회에서 불교가 사라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름다운 승가 전통이 살아있는 한국 불교를 다시 전하기 위해 부처님의 성도지에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건립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동단에서 우리 대한불교가 추구하고 있는 100만 원력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모신 모든 사부대중들께서 수의 동참하셔서 해주신다면 거기에 많은 시일 내에 시간을 앞당겨서 원만 성취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작한 100만 원력 결집 불사는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과 전문 요양병원, 계룡대 영회법당 건립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100만 명을 결집해 해마다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끌 불교 발전기금 360억 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원력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조그마한 일이지만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원력을 크게 세워야 됩니다. 매일 아침 불보살님께 예경을 올리듯이 통장에다 그리고 저금통에다 100원씩 이상을 보시합시다. 이 공덕이 모이면은 한국 불교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 종무행정감사에서 최우수 사찰로 선정된 통도사의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통도사에서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조계종 제9대 종정을 지낸 노천당 월화대종사의 열반 16주기 추모 달해제가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 총림 통도사는 지난 7일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현문 스님과 방장 성파 스님,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월화대종사의 덕화를 기리고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와 함께 큰 스님의 자비 희생과 생명 존중 사상을 기리기 위한 제7회 영축문화대상과 제1회 영축문학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영축문화대상에는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현 스님이 학술문화상,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봉사실천상, 월드머시 코리아 현진 스님이 포교 원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영축 문학상에는 대상 김희영 시인을 비롯해 권현수 시인과 김미경 수필가가 수상했고 정말순 시인은 영축 시낭송상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9명의 노숙 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서 출제가자들의 무문관 단기 수행 동참이 시작됐습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 윤성희 동국대 총장 등 4명이 제가자로서 첫 체험 수행을 마친 데 이어 범해 스님 등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처님 전에서의 출제가 발언문이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 체험관 운영의 시작을 알립니다. 봉암사 결사 이후 70여 년 만에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새로운 결사 문화로 꽃피워서 오늘 상월선언 천막결사 체험관에 입방하면서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체험관 첫 참가자는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 선상신 전 BBS 불교방송 사장, 임명배 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서약서를 쓰고 전원을 끈 휴대폰을 맡기면서 자승스님을 비롯한 상월선언 입방 수행자 9명과 같은 환경에서의 14시간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요번에 저희들 무문관, 대중무문관을 체험하는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부처가 되고자 하는, 성불하고자 하는,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제가불자님들의 어떠한 원력이 더 커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다음 날 오전 10시 한밤 추위로 얼어붙은 문이 열리면서 이들 제가불자 4명이 체험관을 나섭니다. 곧바로 법당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1박 2일 단기 수행의 소감을 글로 적습니다. 이들은 뼛속을 파고드는 극한의 추위가 버거웠지만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 한국 불교를 생각한 좋은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춥고 힘들고 했지만 아주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기억이 있던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복귀를 할 수 있는 한 번 정도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모든 지금까지 만들었던 업장들을 그래서도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스님들의 이번 그 수행이 꼭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한국 불교도 중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떠난 무문관 체험관은 몇 시간 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스님들의 동참으로 채워졌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과 수석 부의장 장명 스님, 차석 부의장 법원 스님이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원만회향을 발언하며 두 번째 순서로 무문관에 방부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스님들과 함께 격려와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9분의 수행 문화가 의심하지 말고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진심으로 한국 불교를 위한 무문관 체험 일정이 시작된 주말 이틀간 상월선언 법당에서는 은석초등학교 연하의 어린이들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해남 대흥사,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등 전국 곳곳에서 찾아온 외호대중의 기도 정진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모두가 다 행복과 건강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동안거 용맹정진하고 계시는 9분 큰 스님들께서 건강하고 성불을 하실 수 있도록 발언하고 싶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상월선언의 정진 열기를 전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무문관 체험 동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겨울 추위 속에 더해가는 정진 열기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로병사를 끊고자 고행을 하던 부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위례 상월선언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호감도를 가진 종교는 불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해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갤럽이 만 13세 이상 국민 1,700명을 상대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불교에 대해 호감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는 응답자의 20%, 가톨릭은 11%가 호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호 종교를 성별로 보면 불교는 남성 23%, 여성 28%의 호감도를 보였고 개신교는 남성 16%, 여성 24%, 가톨릭은 남성 10%, 여성 11%로 남녀 선호도가 비슷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에서는 7,000포기 김장을 담그는 대규모 나눔 축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앙상한 가지 끝에 홍시가 붉어가는 초겨울. 서울 도심 한복판 앞치마를 두른 천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김치를 담그느라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들은 미리 버무려 놓은 양념을 절인 배추에 골고루 채워 넣습니다. 양념뿐 아니라 이웃 사랑의 정도 듬뿍 담겨 있어 김치는 더욱 맛깔스러운 맛을 냅니다. 강남 봉은사가 전남 해남군과 함께 진행한 2019 김장축제.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직원과 신도,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모두 보시행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 또 서로 이웃이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 김치는 이웃과 함께 아주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담근 김치이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게 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김치를 먹을 우리 이웃들 생각에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김치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으로 담그는 봉사자들은 몸은 고되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만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 담긴 김치를 먹고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매년 지금 김장봉사 하고 있어요. 예, 작년에도 왔고 올해 일단 세 번째 올해 지금 일단 봉사하는 게 덕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눈발이 날리는 한파 속에서 김장과 더불어 여기저기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양념을 버무리느라 시린 손발과 아픈 허리도 한바탕 웃음과 함께 씻은 듯 사라집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막 이제 너무 몸이 받쳐주질 않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멀고 봉사를 하면은 행복해. 아픈 걸 잊어버려 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 봐. 나눔의 정성과 훈훈한 이웃사랑은 고스란히 김치통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담근 김치는 모두 7,000포기. 혼자 사는 어르신과 청소년 공부방, 그리고 복지시설 등에 전해져 올겨울 반찬거리 걱정을 덜게 됩니다. 초겨울에 들이닥친 한파에 몸은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온정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봉은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산사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울력에 나섰습니다. 통도사는 경내 설법전 앞마당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겨울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장에는 주요 소임자 스님들은 물론 행자 스님, 종무소 직원, 신도, 자원봉사자 등 사중의 전 대중들이 동참해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 12,000포기를 담갔습니다. 통도사는 산중 대중뿐 아니라 사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공양으로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통도사 김치의 맛의 비결이 뭘까요? 보살님들 손맛, 앤드 사랑. 스님들은 이번 김장이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는 좋은 자리였다며 김장을 통해 1년 먹을 반찬을 마련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전체 울력이라고 해서 이럴 때 이제 강원 학인 스님들과 또 유런 스님들 그다음에 선원 스님들 하고 전체 울력 스님들께서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활동을 돌아보면서 청년포교 활성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출신 홍경희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최고 전성기 시절 청년불교 열풍을 이끌었던 선후배 법우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시 200여 곳에 가까운 대학 소속으로 수천 명에 이르렀던 대불련 회원들은 다양하고 조직적인 사회활동을 펼쳤고 이는 대불련 전국지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15만 동문의 발굴을 통해서 그 기반의 구축이 비로소 우리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다는 대명제하에 우리 동문회와 사단법인 대불이 멋진 행진을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힘찬 웅지를 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평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1990년대를 기점으로 취업난과 종교에 대한 무관심 등이 겹치면서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고 대불련은 오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다시 한번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갈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출신 홍경희 회장을 제29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홍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캠퍼스 포교 기반 조성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졸업한 선배 법우들과 모교 후배들 간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여 청년 불교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들어왔고 좀 재정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동문님들의 그런 협조가 무엇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대학의 대불련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젊은 그 청년들에게 그 포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집중해서 그 사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이와 함께 송년법회를 통해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불련 선후배 동문들은 한때 자취를 감췄다가 25년 만에 재창립된 서울교대 불교학생의 사를 공유하며 캠퍼스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졸업한 동문들이 후배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것이 동아리 재건의 큰 원동력이 됐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지위를 상실하고 동아리 방도 폐쇄되고 동아리도 없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키운 동아리인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끼리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년을 지도 교수님을 모시는 작업을 계속 찾아보는 작업을 했어요. 대불련 총동문회는 최근 대학 불교학생의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년 포교 활성화 노력이 새해에는 어떤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경기도 안성 지역의 천태종 사찰 삼봉사가 협소한 법당을 대신할 새 법당 불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삼봉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등 천여 명의 사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지 758평에 3층 규모로 건립될 법당 기공식을 엄수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삼봉사 사부대중과 이 불사에 인연 닿는 모든 불자들이 법상불다에 매진해 하루속히 여법한 도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주지 도봉 스님은 정법도량이 완성되면 이곳에서 부처님의 법향과 법음이 수없이 흘러나와 수많은 불자들이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을 통해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고 나눔도 실천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포교단체인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수어사랑 음악회 현장에 유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한가득 울려 퍼집니다. 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합창 단원들의 수어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깊이 있는 울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선보이는 난타 공연에도 청중들은 모두 신이 납니다.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청각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음악이 주는 감동을 몸소 느꼈습니다. 스포츠 트레이너 숀 리가 누구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편한 운동법을 소개하는 순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이어트 비법을 배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연말을 맞아 장애인 포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마련한 수어사랑음악회와 나눔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16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과 일반 불자, 자원봉사자들은 한마음으로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우리들의 자비의 손짓이 천리말리 퍼져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발언하면서 음악회에 앞서 연화원을 이끄는 혜성 스님은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불교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점자 불교 서적을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 불자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에 자비의 쌀을 전하고 장애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아름다운 보시 행도 실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불자들에게 지극한 불심으로 장애와 편견을 이겨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부처님의 제자인 만큼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는데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금생에 청각이 잠깐 그려졌을 뿐이지 마음의 청각은 우리보다도 더 마음의 시각은 우리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발달되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귀가 들리지 않아도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그 맡을 수 있는 주인공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 본래 청정자성, 바로 우리가 각자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부처님 그 마음이시죠.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전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불어넣어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홀몸 어르신과 비행 청소년, 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과 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신비의 돌탑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2019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진성 스님의 아름다운 자비행을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한 비바람에도 100여 년 이상 무너지지 않은 신비의 돌탑으로 잘 알려진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 다양한 볼거리들이 적지 않아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4대를 이어오면서 마이산 탑사를 지키고 있는 주지 진성 스님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 하나로 자비나눔과 봉사에 매진해온 스님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북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활발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쳐온 공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눔 활동이라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나눔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거기에 대한 따른 보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앞으로 하는 나눔 활동은 국내 활동뿐만이 아니라 국외 활동까지 열심히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진성 스님은 그동안 홀몸 어르신 등의 쌀과 연탄을 지원하고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일은 물론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비행 청소년 선도, 화재로 집을 잃은 이웃들을 위한 주택 마련 사업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집이 없어서 화재로 불났는데 저희가 6채, 7채를 집을 지어줬는데 그때마다 진성 스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군에서 일원한장 지원받은 적 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했는데 이게 전부 진성 스님이 전부 도와주신 덕택입니다.
지난 2001년 사형수를 옥바라지 하면서 교종 교화 활동가도 인연을 맺은 이후 전주교도소 교종위원을 맡아 재소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고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도 지원해 지난해에는 법무부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성 스님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홍삼 고추장 김장 축제를 매년 열어 지역사회의 나눔 정신을 전하고 2014년에는 음악봉사단 탑밴드를 창단해 군부대와 양로원에서 난타와 색소폰 공연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울 점이 있다면은 너무나 저렇게 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맨발로 뛴다는 게 너무나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장학사업도 올해로 2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이산 탑사의 명물인 돌탑을 처음 쌓은 증조부 이감룡 거사의 불심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4년 감룡 장학회를 설립해 어려운 여건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자비보살행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사단법인 나누우리를 설립해 IT 지진 피해 복구와 라오스 초등학교 건립,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자전거 지원과 정수시설 설치 등 활발한 국제구호 활동으로 한국 불교의 자비정신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오늘도 중생의 고통을 대자 대비심으로 구제하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의 행복을 돕기 위해 중단 없는 나눔과 봉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지난 주말 영축 총림 양산 통도사에서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화엄살림대법회 두 번째 법석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나서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 등을 위한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또 9분 스님의 천막결사가 진행 중인 위례 상월선원에선 지난 주말 대중 무문관이 개원해 수행체험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불교 중흥이란 공통의 대의를 갖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두 개 수레바퀴처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